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김 후보가 국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 후한무치라고 강도 높게 받아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 스탈린보다도 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 확정 직후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에 대해 이처럼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결기와 강단에 대해 많은 애국 시민들이 역시 김문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첫 일정으로 오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이 헌법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삶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보다 더하다면서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나?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스탈린도 31번씩 탄핵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네로든 누구든 의회를 장악해서 대통령을 계속 탄핵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나?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현충원에서 다시 강조하건대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왜 민주주의인가?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충원 참배 소감으로 국가가 위기에 있고 국민이 매우 힘들어하는 때라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선열들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현충원 참배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현충원에 안장된 4명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현충원 참배에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캠프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가 전날 다른 국힘 정치인들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한 한동훈 전 당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직후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득표율 56.53%를 얻어 43.47%를 획득한 한동훈 전 대표보다 종합득표율에서 13%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당원투표에서 61.25%를 얻어서 38.75%를 얻은 한동훈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받아서
48.19%를 얻은 한동훈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동훈 후보를 앞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표 결과와 관련해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 국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체적 당심 및 민심과 달리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고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왜곡에 전파한 세력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김문수가 56대 43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당선됐다. 민심 당심 모두에서 이겼다. 이 시점에서 문을 닫든지 아니면 통렬히 반성하고 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여론조사 업체들이 있다. 갤럽, NBS 등이 그렇다. 얘들은 조사 시작한 이후 김문수가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고 어떨 때는 3등으로 주저앉혔다. 얘들 말대로라면 김문수는 벌써 짐을 샀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지적한 여론 왜곡 업체들, 이 갤럽이라든지 NBS 이런 여론조사 결과, 즉 김문수에게 항상 불리하고 한동훈에게 유리한 이런 조사 결과를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예를 들어 여론조사 공정과 같은 조사 결과는 제도권의 주요 매체들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소위 제도권 언론, 그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조중동 등은 한동훈을 밀고 김문수를 은근히 가급적 외면하려는 논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어서 또 있다. 자칭 정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며 한동훈 필승을 전망한 조갑재, 한물간 정치점성가 김종인은 차제 정치평론계를 떠나라. 당신들의 무식함이 쪽팔리지도 않냐. 천당 가고 싶거든 남은 나이 좀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캠프에서 자기 후보를 홍보한다며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돌린 신지호, 거짓말 정치부터 배운 김종혁도 사과하고 업을 바꾸라. 한동훈은 이 친구들에게 속아서 경거망동하느라 원래 없었던 4가지, 즉 싸가지가 더욱 없어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정치 이전엔 인간부터 되어라. 그러기 위해선 정직부터 배워라. 아니면 말고식 장난은 그만해라. 너희들 때문에 가뜩이나 더러운 정치판이 더 더러워졌다. 한동훈을 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동훈을 멀어지게 만드는 주변 간신들을 문제 삼는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지적한 일부 여론조사 업체 갤럽, NBS 그리고 대놓고 한동훈 필승론을 주장했던 무슨 조갑재, 김종인 그리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면서 민심과 당심을 현혹한 누굽니까? 신지호, 또 김종혁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전라도 시인으로 알려진 정재학 시인도 크게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가 한동훈을 이겨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만약 한동훈이 국힘당 후보가 됐다면 난 그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얼굴 보면서 어찌 밥을 먹었을 것이며 그 얼굴 나돌아다닌 걸 보며 어찌 애국가를 부르겠는가. 이제 김문수가 되었으니 우선은 밥 먹고 잠은 자겠다. 그러나 정권을 민주당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단일화하여 얼찌문덕의 살수대첩을 이뤄다오. 반역민주당의 철퇴를 내려다오. 신이여 대한민국을 구해주소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과거 체코 주재 북한무역부 대표를 지낸 탈북경제관료 탈북지식인인 김태산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건 예외다. 아무리 미운 인간도 그의 불행 앞에서는 웃음을 거두고 길을 비켜줌이 인간의 도덕인 줄 안다.
그러나 인간 한동훈에게만은 조금 더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는 그만큼 남에게 잔인한 인간이었기 때문이고 비열한 배신으로 대한민국에 큰 재앙을 불러온 자이기 때문이다. 두문불출하며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나보다 돌아가는 정세에 밝은 다른 분들이 한동훈의 죄를 더 많이 더 잘 알 것이다. 한동훈은 천박하고 가벼운 자신을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군사대국의 법무장관 자리에 발탁시켜준 오랜 직위의 은혜를 독사보다 더 냉정하고 잔인하게 왼수로 갚은 자이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정수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망신주고 발가벗기는데 적극 방조를 한 자이다. 간단한 실례로 북한 간첩 최재형 목사의 가방 뇌물 사건도 얼마든지 까발켜서 진실을 밝히고 간첩 최재형을 투옥할 수 있음에도 한동훈은 절대로 나서지 않은 비열한 자다. 권력욕에 미쳐서 법무장관 자리를 차버리고 정치 무경력자 주제 국힘당을 깔고 앉아서는 22대 총선을 패배시키고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이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과 손잡고 일을 잘했으면 나라가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다음 대통령 자리는 한동훈의 것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동훈은 권력에 미쳐서 배신의 길을 갔다. 아니 그는 이미 대한민국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큰 죄는 나라를 구하려고 윤 대통령이 벌였던 비상계엄령을 자기가 막았다고 설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대국의 간첩 집단을 들추어낸 애국적 거사였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것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다. 또 그 공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설치던 자다. 물론 한동훈은 마지막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는 개망신은 당했지만 배신자에게는 최고로 적절한 하늘의 판결이었다고 본다. 한동훈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일부 멍청이들은 아직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따라다닌다. 참으로 머리가 아닌 호박을 달고 사는 자들이다. 사람 오래 살아봐야 3만 6천일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선 출마 선언 첫날 광주에 내려가서 5.18 묘역을 찾아갔다가 광주 지역의 범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했던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에 대해서 광주 출신의 농객인 주동식 씨가 다음과 같이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한덕수가 차라리 5.18 묘역 참배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훨씬 존재감이 살아났을 거다. 왜 굳이 찾아가서 병신 취급을 자초하냐.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광주행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우파 성향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첫날 행보를 보고 실망하고 기대감을 접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함부로 이 소위 호남 정치 논리, 전라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보였던 그 행보 때문에 한동안 휘청했던 그 아픈 기억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